단체가 서너 살배기 어린아이까지 참여한 모임에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의 외교 문서까지 위조하며 간첩 조작질하는 일도 이제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빨갱이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것 일도 한국 사회의 유행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1일 국민방송 뉴스타파는 의정, 분쟁, 봉합, 국민은 없었다, 이런 제아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국민을 위하여 민주공화국 재건을 기도하기 위하여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비교의 글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 박정희는 유신 독재, 박근혜는 언론 독재,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박근혜는 국가정보원, 박정희는 공안통치, 박근혜도 공안통치. 박근혜 씨는 아버지 박정희에게서 국가관과 정치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려면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지 말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는 국가와 정치를 자신에게 복종시켰습니다. 종신 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했습니다. 간첩 조작과 공포 정치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사형당하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그 박정희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몰락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역사와 민주주의는 느려도 전진 또 전진한다. 지난 대선은 국정원, 경찰, 언론 등 권력기관들의 합작에서 만든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특히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으로 팀을 꾸려서 이명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정치인들은 모조리 빨갱이, 종북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지역 감정을 극대화하여 국민 분열에 앞장섰습니다. 국정원이야말로 국민을 적으로 알고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획책한 내란조 현행범입니다. 타락하고 추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국민의 적입니다. 국정원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해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때 박수 강하게 치는 겁니다. 박근혜, 국정원 도움으로 당선된 박근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를 쓴 허버트 허시는 은폐와 조직에 의해 진실이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40년 전으로 회귀한 유신 독재를 또다시 맛보는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봅니다. 그 불의한 독재와 맞서 싸웠던 의로운 청년 학생들, 시민, 노동자, 농민 등 모든 이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지난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인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간첩 혐의로 몰아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악행들이 다시금 법의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보기관 간첩 조작은 총칼로 권좌에 앉은 독재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주정부 수립 이후 많은 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신 독재 시대 조작 간첩 사건 등이 재심을 통해 당시 국가 범죄를 사과하고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빨갱이 사냥 종북몰이 간첩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다른 나라 공문을 위조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외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국가 권력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라.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자시한다면 분명한 국정 책임자의 직무유기입니다. 국정 책임자 대통령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라! 다른 나라 외교 문서를 위조하면서 간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조작에 의해 빨갱이 간첩 제조는 과거 독재 권력의 통치 전략이죠. 정치적 경쟁자나 경쟁 세력을 종북 따위의 색깔로로 몰아 제거하거나 약화시켜 권력을 유지 방어하는 범죄입니다. 이런 통치 전략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늘 간첩단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불순분자, 적 혹은 간첩은 정략적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도 역대의 정보기관이 벌린 끔찍한 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한 민간인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인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가지고 온 사건, 그 위조 범죄의 주체가 국정원이었습니다. 위조 범죄 관련자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했습니다. 국정원은 증거 조작을 미리 알고 있다 했습니다. 이를 지시까지 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국정원이 내준 위조 문서를 마치 검찰 자신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증거처럼 재판부에 대담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대선 부정사건과 함께 간첩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쌍벽을 이루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의 한복판에 이 나라 국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이 국가기밀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재사살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거지요. 맞습니다. 대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첩 조작 사건은 전체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미래가 걱정입니다. 언제 어느 때 간첩이 되고 종북이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역시 조용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적 수레바퀴를 사정없이 거꾸로 돌립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민주주의는 침묵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대선 부정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았습니다. 민초의 존엄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비정상 기능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정상화해야 할 겁니다. 청와대의 정상화 역시 국정원의 해체 수준에 맞는 전면적인 개혁과 이를 위한 그 책임자들의 파면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통령의 책임이요 책무입니다. 국정원을 다시 살펴봅니다.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의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은폐 조작했던 국가기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대선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성관위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밤에 일어난 이 사건은 대선의 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선 내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큰 이슈였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달았는지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TV 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 갑자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정원 김 씨의 댓글 흔적은 없었다. 김 씨는 무혐의 이거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그것도 한밤에 무슨 재난사고나 폭탄 테러 사건도 아닌데 검찰은 밤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겁니다. 국정원은 12월 16일 너무나 놀라운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1시경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검사 수사 발표 후 11분 뒤에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대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떠합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불법 댓글이 22,000개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군사이버사령부 역시 국정원의 지원으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까지 여기에 협조합니다. 권은희, 이 이름을 모르면 요새 간첩이라고 그럽니다. 국민 누나, 국민 언니, 2013년판 유관순 열사라고 합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없는 걸로 덮어서 박근혜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마련해 줬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용판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대선 개입이 없었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지원, 부정한 방법 없이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와 해명,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불법과 부정,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진상규명을 하고 국민에게 사죄했더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간첩 조작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 음모 사건도 건국 이래 초유의 반민주주의의 사건, 통진당 해산 기도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대선은 국가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린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길은 짝퉁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입니다. 맞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얼마 전에 한겨레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사진에 찍힌 경찰서 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불의를 증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지 못한다.
오늘 독서엔 만일 그대들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느님의 뜻에 맞게 처신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지체 없이 무서운 짐으로 그대들을 엄습할 것이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의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원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을 그냥 두면 앞으로 무슨 선거인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더 큰 걱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라는 끊임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 사회,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합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면 국정원을 해체하십시오. 해체하라! 물러나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밀양 할매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자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회를 흔들어야 합니다. 촛불의 미미한 불꽃은 물론 훨훨 타오르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햇불까지 그 다양한 모습이 우리의 각박한 현실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올해로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입니다. 넘지 못한 우군치 기필코 넘어 민주공화국 희망 세상을 다 함께 만듭시다.